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제1장 간호가정의 개요에서 1절 간호가정의 발달 그리고 간호가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간호가정의 개념에서 먼저 정의를 알아볼 텐데요. 간호가정의 정의는 간호 목적을 달성을 향해서 진행되는 일련의 활동으로 목적 달성을 위한 간호 행위의 조직적인 구조, 즉 단계와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호 과정은 그래서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강점을 확인하며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간호사가 각 대상자의 간호를 과학적이고 사리분별 있게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간호사들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그들의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간호 과정은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그런 간호를 계획, 중재 및 평가할 수 있는 섬세하고 융통성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호 과정은 간호 전달을 위한 구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다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상자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별화된 간호를 하게 하고, 네 번째로 간호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간호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로 제공할 간호에 대해서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간호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간호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감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간호 과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특성은 간호 과정은 역동적이고 순환적입니다. 각 단계마다 지속적으로 이전 단계들에 대한 그런 정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단계들은 서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은 대상자 중심입니다. 간호 과정은 대상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고 항상 대상자 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간호 과정은 계획된 결과 지향적입니다. 간호 중재들은 연구와 원칙에 기초해서 주의 깊게 선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는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결과 달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또 있습니다. 계획에 따른 간호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대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호 과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연령층, 질환, 안녕, 질병 상태의 어느 시점에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는 근거 기반입니다. 그리고 간호 과정은 인지사고의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호 과정의 유익성은 서로 협종을 조장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간호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팀원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된 접근법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증진이 되게 됩니다. 대상자들에게 간호 과정을 적용을 하고 이 대상자에게 어떤 것들을 해줘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계속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간호 과정은 건강관리팀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실무에서 간호사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고 대상자 문제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간호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역할을 규정 짓는 것이 어려운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간호사정, 중재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합병 등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 실무 표준에 포함이 됩니다. 간호 과정의 이런 성공적인 적용은 실무 표준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호할 때 대상자의 참여와 자율성을 증진시키게 되는데 간호 과정의 각 단계에서 대상자를 포함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그런 의사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독립성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유익성이 있다는 것이고 개별화된 간호를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호계획은 어떤 의학적 진단만을 근거로 표준화된 간호를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각 대상자의 특별하고 독특한 요구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간호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간호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의 중복이나 중요한 업무의 누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는데 작성된 간호 계획을 통해서 대상자의 요구를 알게 되고 교대 근무 시에도 통합적으로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이런 올바른 사고 습관과 직업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좋은 간호 계획을 통해서 대상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알아낼 능력이 증가가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간호 능력이 향상돼서 수행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호 과정과 또 정의와 특성, 유익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이론 학습을 할 뿐만 아니라 이론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다음 간호 과정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억은 간호 과정은 간호와 과정이라는 단어의 복합체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목적, 조직, 창의성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네,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귿, 간호 과정은 목적 달성을 위한 간호 행위의 조직적인 구조, 즉 단계와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은 간호 과정은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강점을 확인하고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은,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맞는 설명으로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설명이 간호 과정의 정의에 부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 과정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모든 간호 행위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좀 더 정리가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가 간호 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 과정의 단계는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먼저는 사정입니다. 사정을 할 때는 대상자가 현재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조직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의 어떤 현재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현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문화적, 또 영적인 자료를 모두 총체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검진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가족들과도 대화를 해야 하고 차트도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진단은 표준화된 간호 진단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진술을 하는 것이고요. 대상자의 현 건강 상태인 실제적, 잠재적 건강 문제하고 강점을 확인을 해야지만 자료를 분류하고 조직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에게 현 건강 상태 기여 요인들을 서술하는 정확한 진단 진술문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정한 것에 더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중재를 하거나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순서를 정하고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 결정해서
기대 결과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재를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떤 중재를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되는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중재를 선택해서 간호지시를 작성하는 중재 계획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NA라는 곳에서 간호 실무의 범위와 표준에서는 간호 결과 확인, 그러니까 목표 확인을 중재 계획 단계 이전에 간호 과정의 구성 요소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계획을 하고 중재 계획을 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수행의 단계 그리고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수행을 할 때는 간호사가 건강관리팀의 다른 요원들과 대상자의 간호 계획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간호 계획상에 어떤 제시된 중재들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는 간호사가 계획을 수행한 후에 기대되는 결과로 설정한 것과 대상자의 현 건강 상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런 간호중재와 그렇지 못한 간호중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간호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네,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로 평가의 단계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또 간호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간호과정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중 간호과정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정. 간호사는 대상자의 현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 문화적, 정서적인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하므로 대상자를 검진하고 대상자 가족들과 대화하며 차트를 읽는다. 네, 이거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자, 2번은 진단. 표준화된 간호진단 분류 체계를 사용해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표준화된 간호 진단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자료를 분류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분류하고 조직하고 분석해서 대상자의 현재 건강 상태에 기여하는 그런 요인들을 서술하는 정확한 진단 진술문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수행은 간호사는 건강관리팀의 다른 요원과 대상자의 간호계획에 대해서 의사소통하고 간호계획상에 제시된 중재들을 실제로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수행 단계에서 한다고 방금 공부를 했고요. 4번 평가. 간호사는 계획을 수행한 후에 기대되는 결과로 설정한 것과 대상자의 현 건강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는 평가 단계에서 한다고 우리가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틀린 것은. 이런 문제는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간호 과정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간호 과정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 배경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의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호 과정은 어떻게 발달을 했는가? 1955년에 미국에서 홀이 처음으로 간호사들에게 질적 간호 강의를 할 때 대상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활동 일체를 간호 과정으로 설명을 한 이후에 존슨, 올란도, 또 비덴바흐가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된 그런 간호 과정을 간호 과정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1966년에 놀스는 간호의 성패를 좌우하는 간호사의 활동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5가지 요소가 정보 발견, 그리고 정밀한 검사, 간호 활동에 대한 계획 결정, 계획 수행 및 간호 활동에 대한 대상자 반응을 식별하는 이 단계들로 간호 과정을 기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율라와 윌시가 간호과정에 대한 최초의 저서를 드디어 출판을 했네요. 그래서 간호과정을 사전계획 수행 평가의 4단계로 규정을 하면서 각 과정을 버틀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에 입각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따가 그 버틀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은 저희가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973년에는 미국 간호협회가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5단계로 구성된 간호과정을 간호실무의 그런 표준 지침으로 드디어 채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의 이런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호과정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간호교육자나 전문가가 5단계 간호과정 모델을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1980년에 미국 간호협회가 Nursing a Social Policy Statement 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적 잠재적 건강 문제 진단을 간호실무에 통합된 한 부분으로 재확인시켰습니다. 1982년에 엔클렉스가 기본 구조로 간호과정을 포함되기 위해서 개정됐고요. 1984년에는 국가인준기관인 JCAHO라는 기관에서 대상자 간호의 모든 단계를 기록하는 데서 간호과정의 사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난다의 간호진단 분류체계 2가 개발돼서 임상 적용에 관한 연구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됐고요. 2021년에는 존슨 등이 더 효율적이고 쉽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호진단, 간호결과, 간호중재를 분류를 연계하는 작업을 해서 NNN 링키지라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호과정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1976년에 10월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 지도자 연수 교육의 주제로 드디어 간호과정을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간호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8년 7월 학술대에서 간호과정의 사정, 계획, 수행, 평가의 4단계로 명명을 했고요. 1981년 병원 표준심사의 간호부문 심사 기준에 간호과정의 적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 대한간호협회 연구팀을 주축으로 한 간호진단의 한글 명명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간호진단의 컴퓨터 활용을 위해서 CD롬까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간호과정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셔야 하는데, 먼저는 인간 욕구 이론입니다. 네. 메슬로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가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실무를 위한 간호 이론의 개발 토대로 해서 제공을 한 건데, 욕구 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간호 이론은 핸더슨, 압델라, 올란도, 비덴바우, 오렘 같은 학자분들이 간호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이 인간 욕구 이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욕구가 충족이 못 되면 생명이나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정을 해서 규명함으로써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먼저는 생리적 욕구겠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산소나 음식이나 성, 수분, 운동, 수면, 배설, 자극, 체온 조절, 휴식, 청결 등에 대한 그런 욕구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과 안전 욕구. 그러니까 처음에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다음으로는 안전과 안전 욕구를 필요로 하는데, 보호, 안정성, 평안, 질서, 의존감 등이 포함이 되고,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 위협 시는 안전의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요. 연인관계, 집단의 소속, 가족, 지역사회, 교회, 학교, 직장 이런 교우관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자아존중 욕구가 있는데, 이런 하위 계층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정과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게 되면 명예나 아니면 인정이나 힘이나 독립심 등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목적 지향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나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욕구, 인지 욕구, 심미적 욕구가 추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이론적 배경 중에서 인간 욕구 이론에 대해서 방금 배워보았는데요. 인간 욕구 이론에 대한 문제를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가정의 이론적 배경 중 인간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인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생명이나 정신적, 심리적인 면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호사의 1차적 목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정하여 규명함으로써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해결하는 데 있다.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욕구 이론에 대해서 이거는 설명이 맞는 거고요. 2번은 욕구 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간호 이론 학자는 핸더슨, 압델라, 올란도, 비덴바흐, 오렘 등이 있다. 네, 우리가 이거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안전과 안전의 요구에는 연인관계, 집단 내 소속, 가족, 지역, 사회, 교회, 학교, 직장 등의 교우관계가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안전과 안전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됐습니까? 보호, 안정성, 평안, 질서, 그리고 의존감 등이 포함이 되고 질병이나 신체적 손상 위험 시에는 안전의 욕구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3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아 성취의 욕구, 인지 욕구, 심미적 욕구가 속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인간 욕구 이론에 대해서 잘 학습을 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해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 하면 1940년대에 생물학자 버틀람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물리학, 기계학, 수학 등에서 발전된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유기체를 설명한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문의 모든 이론을 대체할 만큼 일반적인 그런 원칙을 모색해서 과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시키려 하는 그런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 이론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체계, 하위 체계, 개방 체계, 폐쇄 체계, 투입, 산출, 송환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면 체계는 상호 연관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그런 복합체로 정의되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들은 하위 체계로서 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 내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개방 체계는 주변 환경과 물질, 에너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그런 체계로서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폐쇄 체계는 교환하지 않은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송환이라고 하면 체계로부터 나온 결과에 대한 정보가 다시 체계로 돌아가서 체계를 평가하고 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 철학이 간호학의 본질에도 부합이 되기 때문에 존슨, 로더스 킹, 루먼, 로이 같은 많은 간호학자가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간호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인간은 살아있는 행동 체계로 개방 체계이며 생화학, 사회, 심리, 태도, 가치 등의 하위 체계를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기능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간호과정 체계는 그래서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 문화적 정보가 투입됨으로써 작동되고 하위 체계 과정으로 진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체계가 종결되거나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반 체계 이론을 간호 과정 체계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하위 체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위 체계는 아무래도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겠죠. 그리고 투입이라고 하면 체계로 들어가는 그런 정보로서 대상자와 그 환경에 대한 그런 사정 자료를 포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이라고 하면 체계의 그런 마지막 산물이 되고요. 그래서 체계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하면은 간호 과정에서는 뭘까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목표 성취의 평가와 수정의 요구는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피드백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순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돌아갔고 일반 체계 모형의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해를 더 잘 해보시면 투입이 돼서 아까 하위 체계라고 하면은 우리 간호 과정에서는 사정이나 진단이나 계획이나 수행 평가를 말한다고 했는데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거쳐서 결국 결과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면
만약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은 종결을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종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 결과값을 다시 소환하게 돼서 다시 투입이 됨으로써 또 수정된 사정이나 진단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반 체계 모형을 간호과정 체계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살표로 따라가시다 보면은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을 배워봤는데요. 또 문제를 통해서 일반 체계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을 적용한 간호가정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간호가정 체계는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정보가 투입됨으로써 작동하고 하위 체계 과정으로 진행된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체계가 종결되거나 조정된다. 네, 너무나 맞습니다. 1번. 자, 2번. 투입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말한다. 네, 맞을까요? 아까 우리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하위 체계라고 말씀드렸죠? 틀렸네요. 네, 그래서 투입은 그 체계로 들어가는 정보와 대상자와 그 환경에 대한 모든 사정한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투입의 의미는 조금 하위 체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요. 3번. 산출은 체계의 마지막 산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이다. 네, 맞습니다. 4번. 목표 성취의 평가와 수정의 요구는 계획을 변경하는 피드백을 제공해 줌으로써 순환이 된다 라고 있는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체계 이론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잘 배워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는 직관, 시행착오, 그리고 과학적 방법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직관이라고 하면 사람의 어떤 내면적 감각을 이용한 문제 해결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거나 자료에 근거를 두지는 않지만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얻어진 숙련된 임상적인 그런 판단의 합법적인 측면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문제를 가진 병동의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간호해 온 간호사는 정신질환 간호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를 의사처럼 판단하고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환자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신과 간호사는 오랜 그런 임상적인 숙련된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이라는 부분은 아까 합법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간호사의 내면적인 그런 감각이 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행착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시행착오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또 다시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라고 하는데요. 많은 해결법을 시도한 후에 비로소 하나의 해결책이 발견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서 결국 어떤 결론을 도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숙고하지 않은 그 해결책이 효과적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의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그 해결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학적 방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료와 가설 검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문제를 주의 깊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단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가설 설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예상되는 답을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하거나 관찰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 실험과 관찰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설의 지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평가, 검사,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